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해화여고 유레카의 구다인, 김나은, 석정민, 박서연, 이소윤, 이예빈입니다. 저희 팀은 의약품 유효기간 분석을 주제로 유효기간에 따른 의약품의 효능 차이와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폐의약품의 처리와 의약품의 유효기간, 실험 과정과 결과, 전문가와의 인터뷰,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자원순환시민연대에서 전국 성인 남녀 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폐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또는 변기통에 그냥 버린다고 응답한 사람이 54.8%로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중의 안전성 시험 기준에 따른 장기 보존 시험을 통해 유효 성분의 함량 기준이 95%에서 105%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개봉 시 2에서 3년 정도 되지만 약의 종류나 약이 보관되고 있는 환경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이 개봉된 후라면 그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병에 많이 든 알약은 1년, 다량이 든 시럽은 6개월, 개별 포장이 된 시럽은 2에서 3주, 가류약은 1개월, 연고제는 6개월을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약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약은 코팅이 녹아있거나 외형이 변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크림이나 연고류가 딱딱하게 굳었거나 오염이 된 경우, 시럽이나 가루약이 색이 변했다거나 덩어리가 생긴 경우 복용하지 않고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약의 유용기간은 제품마다 천차만별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 인공 눈물의 경우 개봉 후 바로 버리게 되지만 방부제를 첨가한 인공 눈물의 경우 최대 한 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약품들의 평균적인 유효기간과 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 효능의 차이를 약품의 제형에 따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정제는 일반적으로 알약을 뜻합니다. 정제의 경우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습기와 온도에 의한 약품의 변질에 의한 효능의 감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약품과 지난 약품 사이에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측정해보면 효능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되는 약품은 일반 의약품인 아스피린이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이 대표 약품을 이용하여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약의 유효기간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약품을 중화 적정하여 약품 속에 남아있는 산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준비물은 유통기한이 지난 아스피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아스피린, 수산화나트륨, 비커, 페놀프탈레인 용액, 에탄올, 증류수, 피펫, 뷰렛입니다. 실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유통기한이 지난 아스피린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아스피린을 각각 막자사발과 막자를 이용해 부숴서 가루로 만듭니다. 각각 0.9g씩을 덜어내어서 에탄올 10ml에 용해시킵니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사용하여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으로 붉은색이 될 때까지 적정합니다. 이때 두 용액에서 적정 시 소모되는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추가 실험으로 과산화수소 분해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소독용 과산화수소는
3% 농도의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엔트로피 측면에서 물과 산소를 분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산화수소에는 과산화수소보다 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독의 효능을 발휘하는 과산화수소는 점차 감소하여 이에 따라 소독의 효과 또한 감소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매가 없어서 산소 포집 실험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왼쪽의 과산화수소에서는 미세하게 기포가 발생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난 오른쪽의 과산화수소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과산화수소 추가 실험에 앞서 이야기했던 아스피린 적정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다시피 왼쪽 비커, 즉 유통기한이 지난 아스피린을 사용한 비커에는 NaOH 4방울, 오른쪽 비커, 즉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아스피린을 사용한 비커에는 NaOH 7방울을 적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의의는 약품이 변질되었다면 NaOH 적정에 들어가는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아스피린의 순도가 낮아져 탄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 적은 양의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순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약의 성분이 다른 화학 성분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의 실험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아스피린의 성분 일부가 다른 화학 성분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혹은 피의약품의 경우 약의 본래 목적에 맞는 올바른 기능을 100%는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유통기한이란 약의 효과가 90% 이상 유지되는 시간 혹은 약 성분의 변질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제약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은 한 달에서 최대 1, 2주를 더 경과한 기간이라고 하며 알약 말고 가루약의 경우는 2주라고 합니다. 조제약은 개봉 후는 물론이며 개봉 전에도 공기에 접촉이 있다 보니 다른 약들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의약품을 처리하러 약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게 된다면 그 처리 과정에서 강이나 토지에 흡수되는 오염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약국에 방문하거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폐의약품은 매립되거나 도시가스로 배출되면 공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고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약품 처리업체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의약품 중 처방약의 경우 약포지를 뜯을 필요 없이 그대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수거된 약들은 2달에 한 번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 내 약국의 폐의약품까지 모두 수거한 후 소각 처리됩니다. 약은 음식물과 같이 부패되거나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약의 종류에 따른 유통기한을 참고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면 꼭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서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 해와여고 유레카 약학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